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부분과 백엔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것과 백엔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웹 서비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혹은 그 PC에서 브라우저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요. URL 주소가 있죠.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서버는 그 요청에 해당하는 HTML 파일을 만들어서 응답, 리스판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보내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나 애플리케이션은 HTML에 있는 내용들을 화면에 표시를 렌더링을 해주는 거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게 웹 서비스가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때 프론트엔드라고 부르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들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바로 HTML 문서가 되겠죠. 뭐 화면을 어떻게 나누고 어디에는 로고가 들어가고 어디에는 뭐 이미지들이 들어가고 어느 쪽에는 링크들이 들어가고 어디에는 광고들이 들어가고 뭐 이런 어떤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게 프론트엔드고요.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사 내용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거나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웹서버가 누구랑 다시 연동을 하게 되냐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랑 연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웹서버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백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백엔드라고 얘기를 하고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을 프론트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론트엔드를 개발할 때 사용되는 언어들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있습니다. HTML의 역할은요, 그 화면에 보여지는 컨텐츠들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뭐 입력 상자가 있어야 된다,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링크가 있어야 된다, 뭐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 등등등 이런 화면에 보여지는 컨텐츠들을 작성하는 게 HTML이고요. 그렇게 작성되어진 컨텐츠들을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 뭐 테두리 선을 넣고 여백을 조정하고 색깔을 바꿔주고 뭐 배치를 뭐 오른쪽이나 왼쪽 정렬해서 배치를 하고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CSS예요. CSS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웹페이지에서 동적으로 어떤 그 효과를 주기 위한 원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우스를 클릭하면 어떤 그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체크를 한다거나 또는 뭐 입력 상자에 어떤 글자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입력된 글자들이 몇 글자 이상인지 뭐 숫자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특수기호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거나 이렇게 동적으로 웹페이지 안에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동적으로 체크를 하고 동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세 가지를 가지고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겁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그 어제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HTML에 대한 기본 태그들이고요. 그리고 CSS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CS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2번 파일이었었을 거예요. 자, 여기는 2번 파일입니다. CSS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CSS는 스타일을 입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스타일을 입히려면 스타일을 입히기 위한
스타일을 입히기 위한 HTML 엘리먼트들을 찾아야 돼. 그럼 그 HTML 엘리먼트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찾는 방법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는 태그, 클래스, 아이디예요. 그래서 태그 이름을 가지고서 같은 태그 이름을 갖는 모든 엘리먼트에 똑같은 스타일을 입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그 안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에 지정해준 이름으로 엘리먼트들을 찾아서 그 똑같은 클래스 이름을 갖는 녀석들에 대해서 어떤 같은 스타일을 입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그 안에 id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가지고서 같은 id를 갖는 혹은 id가 일치하는 엘리먼트 하나를 찾아서 걔네들의 스타일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엘리먼트를 찾는 죄송합니다. 엘리먼트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태그 이름, 클래스 이름, 샵 id 이름. 그래서 CSS를 작성하는 문법은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듯이요. 태그 이름, 중괄호, 프로퍼티, 그 프로퍼티에 설정해 줄 값,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이 있는 거는 클래스고요. 클래스 이름, 중괄호, 프로퍼티, 그리고 값. 그리고 설정이 끝났으면 세미콜론으로 프로퍼티 하나에 대한 설정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id 같으면 샵 id, 그 다음에 중괄호, 프로퍼티 설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프로퍼티 이름과 클래스 이름과 아이디 이름들은 서로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면 얘는 그 모든 클래스, C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클래스를 찾는 거고요. 그게 태그가 어떤 태그인지, 뭐 똑같은 아이디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전혀 관심 없고요. 관심 없고 그냥 클래스 이름이 C1인 거를 다 찾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아이디가 아이디 1번이라고 하는 거를 다 찾는 거예요. 뭐 그게 태그가 뭐 div인지 뭐 스페인인지 이런 거 상관없고요. 상관없고 아이디가 아이디 1번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는 엘리먼트를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뭐냐면 패러그래프 태그들 중에서 클래스가 C1인 엘리먼트만 찾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P 태그들 중에서 샵 id가 id 1번인 엘리먼트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클래스 C1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P 태그들 중에서 C1 클래스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고 그런 엘리먼트들은 조금 더 적겠죠. 이렇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뭐냐면 3번 파일인데요. 3번 파일인데 차일드 엘리먼트와 디센던트 엘리먼트를 찾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차일드 엘리먼트를 찾아가는 방법은 부모 엘리먼트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꺽쇠 괄호를 써주고 그 뒤쪽에 차일드 엘리먼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디센던트 엘리먼트를 찾아가는 방법은요. 앞에 부모 엘리먼트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공백을 주고 그 다음에 디센던트 엘리먼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차일드와 디센던트는 어제 설명을 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바디가 있을 수 있고요. 바디 밑에 div가 있을 수가 있고요. div 밑에 뭐 h1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또 다른 div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div 밑에 뭐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패러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죠. 그러면 여기부터 만약에 기준을 삼는다라고 한다면
div의 child는 h1하고 div만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div의 descendant는 h1, div, p, img 이 모든 게 다 descendant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p라고 하고 여기도 p라고 할게요. 이게 패러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요. 패러그래프가 두 개가 있으면 자, 이 내용은 뭐냐면 div 바로 밑에 있는 p만 찾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의미는 뭐가 되는 거냐면 div 밑에 있는 모든 패러그래프를 찾겠다예요. 이 child 패러그래프도 찾고 child의 child 패러그래프도 찾고 이렇게 모든 패러그래프들을 다 찾아주는 게 그 디센던트 엘리먼트, 디센던트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꺽쇠가 있느냐, 공백만 사용하느냐, 요거 그 잘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혼동하기 쉬운 게 뭐냐면 쉼표 사용하는 부분. 쉼표는 차일드나 디센던트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 개의 요소들에게 공통적으로 CSS 속성을 적용할 때 콤마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열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CSS 문법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문법은 셀렉터만 잘 만들어주고 태그, 클래스, 아이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셀렉터를 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중괄호 안에다가 그 입혀줄 스타일을 입혀줄 속성 이름, 그러니까 속성 이름들을 잘 찾아야 되겠죠. 속성 이름들 잘 찾아주고 그 속성에 죄송합니다. 속성에 적용하게 될 그 값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가 어제 한 내용이었었고요. 어제까지 한 내용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오늘은 그 CSS를 이용하면 웹페이지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클립스 다 켜져 있으시죠? 이클립스 다 켜져 있...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서버 탭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 서버 탭 클릭하셔서 서버를 시작을 해주세요. 서버를 시작을 해주시고요. 서버가 시작이 되셨으면 웹앱 폴더 밑에서 HTML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어제 저희 3번까지 만들었죠. 4번이라고 하고요. 리스트라고 할게요. 우리가 HTML에서 리스트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그 리스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의 이름은 4번 list.html이고요. 타이틀은 CSS라고만 할게요. 리스트까지 붙일까요? 자,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셨으면 서버 실행되고 있죠. 서버 실행되고 있으면은요. 4번 list.html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브라우저를 열어주시고요. 브라우저 열어주시고 서버 주소 localhost 8181 그 다음에 컨텐트 루트 CSS 1번
그리고 파일 이름, 아까 여러분들이 방금 작성하신 공사 list.html 하고서 해주시면 여기까지 보이겠죠? 네, 되셨죠? 자,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ordered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unordered 리스트. 기억나시죠? 제가 먼저 기억나시죠? 네. unordered 리스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리스트 아이템이 있어야 되죠.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을 한 3개 정도만 할게요. 저희 아마 이런 게 있어, 그 다음 홈페이지 보시면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카페, 뉴스, 뭐 메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메뉴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뭐 하나 더 할까요? 뭐 예를 들면 지도 서비스 뭐 이런 거 있겠죠. 제가 지금 무엇을 흉내내고 있는 거냐면 여기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다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카페, 메일, 뉴스, 지도, 증권, 쇼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면 개발자 도구로 보시면 되겠죠. 개발자 도구로 보시면 되고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엘리먼트 찾아주는 거예요. 그 어떤 엘리먼트의 소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주는 버튼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카페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카페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소스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가 보여요. 그죠?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UL이 있어요. UL이 카페, 메일, 뉴스, 지도, 게임, 사전, 게임 이런 것들을 다 합쳐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UL. 그죠? 그 UL 밑에 LI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LI가 카페, 두 번째 LI가 메일, 세 번째 LI가 뉴스, 네 번째 LI가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전혀 화면에 보일 때는 우리가 만든 리스트랑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만든 리스트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앞에 블랙 이미지들이 있고 점점점점이 있고 카페, 뉴스, 메일, 지도 이렇게 밑으로 쭉 나오고 있죠. 근데 다음에서는 똑같이 UL, LI 이렇게 만들었는데 옆으로 보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어떤 특별한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오로지 CSS만 가지고서 그 스타일만 입혀주면 저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입혀주기 위해서요. 헤드에다가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UL을 먼저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UL이라고 하는 태그를 찾겠다라는 얘기죠. UL이라고 하는 태그를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줄 속성은 뭐냐면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스트 스타일. 여기를 none이라고 할게요. none. 자, 뭐가 바뀌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웹페이지에서요.
웹페이지에서 새로 고침해 보세요. 뭐가 사라졌죠? 분리 포인트가 사라졌습니다. UL에서요. UL에서 분리 포인트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게 무엇을 해주는 거냐면 제거. 리스트의 스타일을 제거한다는 게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블랙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블랙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UL을 보니까요. UL을 보니까 패딩 부분을 보세요. 패딩이 어디에만 패딩이 있죠? 패딩은 안쪽 여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안쪽 여백이잖아요. 그죠? 안쪽 여백인데 위쪽에 패딩 없고요. 아래쪽에 패딩 없고요. 오른쪽에 패딩 없어요. 어디에만 패딩이 있어요? 왼쪽에만 패딩이 있어요. 왼쪽에 패딩이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리스트가 어떻게 보였던 걸까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게다가 그 패딩이 커요. 그죠? 40픽셀이란 얘기야. 40픽셀.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패딩을 상하, 좌우 전부 똑같이 크기를 줄여버릴 거예요. 테두리 선의 안쪽 여백을 상하, 좌우 똑같이 8픽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새로 고침해 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H1은 패딩이 없어서 여기가 거의 딱 붙어 있는 형태고요. 지금 여기는 8픽셀이라고 하는 패딩을 줘서 약간 그 H1보다는 살짝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뭐 패딩을 안 줄 수도 있고요. 패딩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보다는 많이 들어간 게 많이 바뀌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줄 거냐면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이렇게 목록이 뜨죠. 그 목록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를 진한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진한 초록색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카페, 뉴스, 메일, 지도 색깔 바탕 색깔이 너무 진한 초록색이라 글자 색깔들이 검은색들이 별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뭐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조절하면 되는데 글자들 카페, 뉴스, 메일, 지도라고 하는 이런 글자들을 가지고 있는 건 누가 가지고 있냐면 LI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UL이 아니라 LI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LI의 속성들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LI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I의 속성들을 바꿔볼게요. 우선 글자가 너무 잘 안 보여요. 그죠? 글자가 너무 안 보이니까 글자 색깔은 뭐라고 했었죠? 컬러. 흰색으로 해볼게요. 흰색을 표현하는 방법이 FF. 앞에 16진수 두 자리. 이게 레드 값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16진수 두 자리,
이게 그린,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6진수 두 자리가 블루예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 색상을 다 섞어주면 투명한 색깔이 돼요. 흰색이 되는 겁니다. 이거 화이트라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글자색인데 화이트라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볼까요? 새로 고침. 흰색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경이 진해지니까 글자를 흰색으로 쓰니까 보기가 좋아지죠. 예, 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건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을 바꿔줄게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거를 뭐라고 바꿀 거냐면 inline 블럭이라고 바꿀 거예요. inline 블럭. 자, 제가 HTML 제일 처음 HTML을 말씀드릴 때 HTML 엘리먼트들은 블록 엘리먼트가 있고 인라인 엘리먼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블록 엘리먼트는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는 엘리먼트들. 뭐 예를 들어서 div라든가 h1이라든가 뭐 패러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블록 엘리먼트들. 화면에 브라우저의 가로 길이를 전부 사용하는 녀석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라인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 컨텐츠가 차지하는 가로 길이만큼만 차지하는 그런 엘리먼트들. 뭐 스팬이라든가 앵커 태그라든가 링크, 앵커 태그라든가 이미지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녀석들은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엘리먼트를 추가할 때 옆으로 추가가 된다. 오른쪽으로 추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li는 원래 인라인 요소였을까요? 블록 요소였을까요? li는 블록이죠. 왜 그랬냐면 카페, 뉴스, 메일, 지도 이런 것들이 밑으로 쭉 보였잖아요. 밑으로. 그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는 엘리먼트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는 엘리먼트인데 그거를 블록 요소였는데 인라인적인 속성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새로 고침. 왼쪽으로 가는. 원래는 블록 요소였던 녀석들이 인라인 속성을 갖게 돼서 옆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옆으로.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아까 여기서 보시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카페, 메일, 뉴스 얘네들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잡아주게 되면 디스플레이는 화면 표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라인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지 않는 인라인 속성과 그 다음에 블록 속성을 모두 갖도록 하겠다예요. 인라인 속성과 블록 속성을 전부 다 갖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화면에 배치할 때는 오른쪽으로 배치하겠다고요. 블록 속성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위드스를 변경할 수 있게끔 하겠다예요. 인라인 요소는 가로 길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앵커 태그 같은 거 가로 길이 위드스 변경 못해요. 변경 못합니다. 그런데 블록 속성을 주게 되면 그 가로 길이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른쪽 그냥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래서 위드스를 조금만 더 변경을 해볼게요. 40픽셀 이렇게 해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오타 있어요. 위드스. 자, 이렇게 해서 세로 고침해 보시면은요. 조금 간격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보기가 좋으실 거예요. 여기를 뭐 조금 더 키워주면 뭐 60픽셀 이런 식으로 위드스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은요. 이렇게 약간 더 그죠? 이렇게 떨어지죠. 네. 이렇게 적절하게 위드스를 잡아주면
잡아주면 너무 이렇게 붙어 있지 않게끔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네. 여기다가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제일 마지막에다가 얘를요. 여기다 아이디 줄게요. 아이디를 뭐라고 줄 거냐면 right라고 줄게요. 오른쪽 뭐 이렇게 줄게요. 오른쪽. 자, 아이디를 준 목적은 뭘까요? 아이디를 가지고서 요거 하나만 찾아서 얘에다가만 다른 CSS 속성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아이디 찾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샵 righ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플로트라고 하는 속성을 줄게요. 플로트를 right 이렇게 할 거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배치해라 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배치해라. 오른쪽으로 배치해라. 자, 세로 고침 해볼까요? 세로 고침. 다른 녀석들은 카페가 끝난 다음에 뉴스가 나오고 뉴스 다음에 메일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도는 오른쪽 끝에 가서 붙어버려요. 이게 플로트 속성입니다. 플로트 속성. 되셨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웹페이지들 유심히 보시다 보면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 녀석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들. 네. 그게 전부 다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냐면 지금처럼 컨텐츠는 굉장히 간단하게 UL 하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리스트 스타일, 패딩, 백그라운드, 컬러, 디스플레이, 플롯 이런 속성들을 주고서 조절을 한 겁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문법적으로 별로 어려운 건 없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속성을 쓰면 되겠느냐, 어떤 속성을 쓰면 되겠느냐 이런 것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써보지 않으면 기억 못해요. 한 번씩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게 그것만 기억이 나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구글링을 하시면 돼요. 화면 표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하고서 그러면 구글에다가 물어보면 되는 거죠. 네. CSS 화면 표시 방식 뭐 이런 식으로 검색만 하면 디스플레이라고 한 속성을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뭐 거기에는 블럭이 있다, 인라인이 있다, 뭐 인라인 블럭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릭했을 때 만약에 뭔가 어디 다른 걸로 이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li 안쪽에 얘네들을 전부 다 뭘로 만들어주면 될까요? 여기를 링크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클릭할 수 있게끔 하려면.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죠. 정말 허접하게 보였던 페이지가 CSS 몇 개 넣으니까 되게 달라 보이죠.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한 가지 더 할게요. HTML 파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웹앱 밑에서요. other 하시고 HTML 선택해 주시고요. 5번이죠. 5번째고요. 링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웹앱 폴더 밑에서 링크.html 네, 제목은 HTML 링크라고 하고요. 바디에다가 HTML 링크 하겠습니다.
HTML이라고 하지 않고 CSS. CSS. 자, 우선 링크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앵커 태그. 이게 링크죠. 다음으로 가는 거 만들어 볼까요? 다음으로 가는 거. 링크 태그에는 무슨 속성 주셔야 돼요? href, https. 다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그리고 여기다 br. br은 뭐라 그랬어요? br은 줄바꿈. 줄바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5번 link.html. 간단하죠? 그죠? 네. 그냥 다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고요. 글자가 보이고 여기에 밑줄이 들어가 있어요. 밑줄이 들어가 있고 클릭하면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색깔이 있죠.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약간 진한 보라색과 같은 색깔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방문하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히스토리를 접속했었던 사이트들에 대한 그 정보를 히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접속 히스토리가 있으면 보라색, 없으면 파란색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저는 한번 다음을 이런 식으로 접속을 했었잖아요. 접속을 했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고요. 클릭하고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누르고 있어 보세요. 그럼 무슨 색깔로 보이죠? 빨간색으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마우스 올라갔을 때 클릭하고 있을 때 색깔이 다 달라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밑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링크는 기본적으로 링크가 밑에 밑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글자 색깔들이 자동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여기에 제가 아이디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속성을 링크 버튼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게요. 링크 btn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공백 하나 있어야 돼요. 앵커 태그 공백 href 그 다음에 여기 공백 한 칸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id 링크 버튼. id를 준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id를 준 이유는 엘리먼트를 찾기 위해서 CSS를 입혀주기 위해서 엘리먼트를 찾는 거죠. 찾기 위해서 id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스타일 태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id로 찾아야 되니까 샵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링크 btn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제가 줄 거는 뭐냐면 텍스트 데코레이션 있어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요거 없애버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뭐가 없어졌어요? 링크처럼 보이게 되는 그 밑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텍스트에 대한 데코레이션이 장식이잖아요. 장식.
그 문자들을 장식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링크를 표시하는 밑줄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흰색. 이거 글자색이에요. 글자색 흰색으로 해버리면 안 보일 거잖아요. 바탕색이 흰색이니까 안 보이겠죠.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같이 바꿔요. 핑크로 해볼까요? 두 가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새로 고침.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죠. 이 앵커 태그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냐면 패딩이 없어요. 패딩이 없으니까 그 바탕색을 넣어도 바탕색이 글자랑 너무 붙어 있어요. 그죠? 너무 붙어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패딩을 좀 넣어볼까요? 패딩을 좀 크게 넣어볼까요? 16픽셀. 이게 안쪽 여백이죠. 안쪽 여백. 새로 고치면 새로 고치. 이렇게 너무 큰가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커 보이죠? 8픽셀 정도만 해보죠. 8픽셀. 새로 고침 어때요? 버튼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버튼처럼 보이죠. 링크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인 그 앵커 태그를 이용한 건데 단순히 CSS만 입힌 것 뿐인데 앵커 태그처럼 안 보이고 뭐처럼 보이냐면 버튼처럼 보여요. 버튼처럼 보이고 이렇게 클릭하면 거기로 이동하죠. 클릭하면 거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 얘는 버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앵커 태그만 이용해서 거기다가 그 CSS만 입혀주면 저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뭐 디자인 스타일에 따라서 디자인도 유행이 바뀌어요. 유행이 바뀐다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어떤 때는 버튼을 만들 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곡선 형태로 버튼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직사각형으로 딱딱 이렇게 각진 모습으로 버튼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던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행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 유행에 따라서 웹페이지가 촌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예쁘게 보이기도 해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각진 모습이 유행이었고요. 최근에는 다시 약간 둥글게 바뀌는 그런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또 과거로 좀 더 회귀하고 있어요. 더 과거에는 부드러운 둥근 모습을 좋아했었고 그러다가 각진 그런 스타일이 유행하다가 요즘은 다시 약간 부드러운 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런 속성이 있어요. 보더 중에서 보더 레이디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숫자는 한번 제가 그 모양을 보고서 숫자는 나중에 변경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해볼까요? 어때요? 살짝 부드러워졌죠? 그죠? 어디가 부드러워졌냐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깎였어요.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도 디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테두리 선, 모서리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모서리에 반지름,
다시 얘기해서 얼마나 둥글게 깎을 거냐. 둥글게 만들 것인지. 이거를 설정해 주는 게 border radius예요. 이 숫자를 크게 만들면 더 둥글게 될 거고요. 숫자를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그 직사각형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그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CSS 재밌지 않으세요? 이런 거 재밌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모양 예쁘게 꾸미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재밌으시면 웹 퍼블리셔를 하시는 거예요. 프론트엔드를 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